그래서 이런 암기를 할 때 출제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암기하는 걸 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아까 제가 막 네모칸 해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낮은 거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네 단계로 있다고 쳐요. 두 번째 수업에서도 출제 가능성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수업, 네 번째 수업 다 있다고 치면은 이걸 어떤 순서로 외워야 될 것이냐. 직관적으로 혹은 습관대로 하면은 이 수업 쭉 보고 그 다음 수업 쭉 보고 하게 되겠지만 사실 제가 권하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수업에 걸쳐서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 외우는 순서대로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참 공부를 위한 게 아니라 지극히 효율적으로 혹은 극단적으로는 유급을 면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전략이라는 거죠. A1, B1, C1, D1 순서가 아니라 A1, A2, A3, A4, B1, B2, B3, B4.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A레벨에 있는 게 다 나에게 충분히 숙지가 되었는지 일종의 자격과 같은 거라면 A를 외워야 B를 외울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B도 안 외웠는데 감히 C를 외우려고 시도한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굳이 성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그게 결국 야마고 족보고 뭐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고 학습 목표겠지만 일단 그거부터 외우는 게 우선이고 내 생각엔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접어두세요. 접어두고 일단은 나왔던 거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 혹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라는 거고 네, 그 다음은 짧고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수업 끝나고 가면 복습할 텐데 오늘 밤까지 복습하겠다. 라고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부터 6시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9시, 10시에 가가지고 오늘 하려는 거 다 못했는데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30분 뒤까지 뭐뭐뭐를 암기하겠다라는 짧은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이어져야 하는 거는 그 짧은 시간 단위로 내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11번하고 관련된 건데 내가 이렇게 30분 뒤까지 뭐 암기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으면은 30분 뒤에 그걸 검토를 하는 거죠. 그게 그 검사지에 있는 초인지라고 돼 있는 흔히 뭐 메타인지라고도 하는 메타코그니션에 대한 거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객관적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잘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학습 진도를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사이에 넘어간 이 9번은 일찍부터 암기하기입니다. 아까 제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실수가 정리해놓고 안 외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 월요일이 시험이면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정리를 하고 토요일 저녁부터 외워야지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외우고 뭐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당연히 그러겠죠. 하더라도 일단 외우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고 한 가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을 외우고 비록 많이 까먹었더라도 일부를 가지고 내일 수업을 듣는 거하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내일 수업을 듣는 거는 일단 내일 수업에 대한 이해도에서 차이가 많고 이것 때문에 하나가 있고 아까 얘기한 일찍부터 암기를 시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게 이론상 더 장기 기억에 오래 남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몰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외우는 거. 그게 내가 몰아서 그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 기억에 오래 남는 방법이고 물론 많이 까먹죠. 그렇게 외고도 까먹는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일찍부터 외고 까먹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 그게 효과적인 거고 이렇게 외우는 걸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외울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뭐 생리학적으로 뭐 합당한 이유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이유를 만들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일단 외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리나 수학같이 되게 체계적인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 과목을 잘해서 의대에 온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목들은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성에 잘 맞아서 잘했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이런 맥락입니다. 일단 외우는 게 여러모로 결국 도움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수학이 이제 2학년 수학이 강의록 중에 클로아카가 알파벳 순서상 먼저고 프록토가 알파벳 순서상 뒤니까 이게 위고 아래다. 라고 뭐라도 머릿속에 넣어 놓는 게 이유를 찾지 못해서 못 외운 상태보다
이런 억지 이유라도 만들지 못해서 못 외운 상태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생리학, 생화학에 가면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쪽은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의학이란 게 꽤나 그냥 경험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게 많아서 모든 이유를 내가 다 합리적으로 이해해가면서 외우려고 하다가 못 외우는 것보단 뭐라도 외워둔 상태가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게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 아까 사전 질문 중에 너무 반복해서 이제 지루해지면 어떡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다양한 사진으로 연습하기. 그것은 이 익숙함의 함정 때문이라는 거고,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게 내가 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하다못해 내가 정리한 거에 순서만 바꾸거나 심지어는 글자 색이나 폰트만 바꿔도 내 거 안 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다 외운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그걸 외우고 있지 않은 거고 다만 거기에 익숙해졌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나 조합으로 보는 게 도움이 되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구글에 그냥 검색을 하면은 같은 조직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고 물론 이것까지 이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강의록 사진도 뭐 수십 번씩 보다 보면은 모르는데 아는 것 같아요. 약간 변형을 주면서 같은 걸 보는 게 되게 필요하고 이거는 비슷한 사진을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라디오피디아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익숙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익숙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럼 익숙한 것인지 그냥 진짜 내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덮어놓고 내가 읊어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로 얘기해 볼 수 있는지, 덮어놓고 써볼 수 있는지 이걸 해보는 거고 그게 그 검사지에 있는 시연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에요. 공부는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 작업이잖아요. 밖에 있는 걸 넣는 작업이고 시험은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순서는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잘한다는 거는 이걸 잘한다는 거에 전혀 보장해주지 못해요. 내가 시험에서 하는 행위를 잘하고 싶으면은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그 리허설이라는 게 시험의 리허설은 곧 내가 시험에서 하는 행위를 내가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읊어보거나 써보는 거고 이것조차 안 해보고 나한테 익숙하니까 나는 아는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전략입니다. 요약 정리한 거를 만들었으면은 그것을 그냥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는 것만 하지 말고 물론 아마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내가 잘 외웠는지 읊어보고 써보는 거 하겠지만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두 개 남았네요. 하나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고 거기서 검사지에 있는 도움 구하기, 뭐 또래 학습 같은 거에 해당할 겁니다. 친구한테 물어볼 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 친구의 시간을 뺏는 건 아닌가? 뭐 미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답을 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누군가 가르칠 때 가장 나한테 도움이 돼요. 물어보는 질문을 받은 그 학생도 물론 그 학생이 당장 유급을 걱정해야 돼가지고 한시가 급한 학생이면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웬만큼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은 그걸 내가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질문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 정독과 암기가 됐으면 그거를 이해 안 되는 거는 서로 물어보는 게 매우 서로에게 다 좋은 거고 물론 이게 자기 성격상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안 물어보는 성격인 사람이 있고 좀 이런 게 어쨌거나 잘 안 내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뭐 노력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연장선 상에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란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유급한 학생들 중에 종종 있어요. 이제 동아리도 안 하고 교우 관계가 꽤나 이제 협소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 힘든 본과 생활에서 그래도 나 힘들 때 옆에도 같이 힘드니까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필기 공부도 같이 하라고 정리도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까 암기 같은 것도 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같이 힘들면 좀 할만하거든요. 이 괴로운 본과 1, 2학년이 그 이과대학에서 학습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은 예과 1학년 때 학습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이 한양의대에 대한 인식이 제일 좋아요. 예과 2학년이 되면 조금 떨어지고 그거의 바닥을 찍는 때가 본과 1, 2학년이에요.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학습 환경이나 뭐 수업이나 교수나 뭐 여러 분위기 같은 게 되게 안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본과 3학년, 4학년이 되면 다시 높아져요. 그래서 학습 환경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인식이 이런 U자 모양을 그리거든요. 예과 1학년 때 높았다가 2학년 때 좀 낮아지고 본과 1학년 때 바닥을 찍고 본 3, 4때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본 1, 2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힘든 기간인데 그거를 그래도 수월하게 넘기는 방법은 같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변에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조금 뭐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내 성적에 그다지 위협이 될 일은 별로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막 상대적으로 그 학생을 잘하게 하고 내 시간을 뺏어가지고 뭐 내가 나중에 뭐 인턴이나 뭐 전공이 갈 때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럴 일은 사실 진짜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제 조금 도와주는 것 자체도 물론 그게 나의 학습 시간을 크게 잡아먹지 않는다면은 전혀.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같이 졸업을 하면은 같은 병원에서 혹은 같은 연차로 수련을 같이 받으면서 올라갈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짧게 보면은 본삼 본사 때 실습도 같이 돌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적을 잘 받는 것도 물론 지금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 성적은 물론 남의 성적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보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나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갈 수 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15가지고 힘든 본과 1학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